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생긴 이래 한국 축구 최악의 날이었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처참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첫 경기,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는 6만 석을 채우지 못하면서 대표팀이 처음으로 매진을 이루지 못한 근 몇 년간의 경기였고요. 붉은 악마 공식 서포터즈를 포함한 5만 9천여 관중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향해 경기 내내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패배나 다름없었던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의 0대0 무승부, 주장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의 유럽파 선수들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이 최악의 졸전을 벌이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신문선 해설위원을 연결해 직설적인 관전평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말미에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를 현장에서 영구에서 보실 수 있는 직관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어떻게 응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문선 해설위원의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적으로 많이 실망스러웠던 경기였는데요. 좀 오늘 경기 어떤 점이 좀 가장 문제가 컸을까요? 지난번 그 아시안컵 그리고 이제 올림픽 예선 때 그 한국이 목표했던 것을 실패하고 저는 인재라고 집약해서 얘기했거든요. 오늘 경기는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정몽규 그다음에 홍명보 리스크가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오늘 졸전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한국 대표팀의 그 베스트 멤버 중에서 유로파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한국 선수들이 경기 이틀 전 이렇게 입국을 해서 경기를 치렀다는 것은 축구 경기력에 세 가지 큰 축이 있죠. 체력, 기술, 전술. 거기에 이제 또 하나를 붙이는 것이 이제 심리적 요인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체력적인 면에서 한국 팀은 굉장히 최악의 컨디션이었다는 거예요. 김민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전부, 지금 유럽 리그에서 뛰다가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오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운동장에서 뛴다는 것은, 이건 살인적인 스케줄에 따른 컨디션의 난조는 이미 예상됐던 거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최악의 악재로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선수들이 정몽규 그다음에 홍명보 리스크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죠. 경기 때 화면에 그 홍명보 감독이 비쳤을 때 모든 관중들은 야유를 하고 비난을 하는 정말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또 그리고 시작 킥오프 할 때 그 휘슬을 불었을 때 정몽규 회장 나가라는 구호가 외쳐졌을 때 경기에 그 출전했던 11명의 선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축구 경기력에서는 체력과 기술과 전술 이것을 컴바인한 병합한 것을 우리가 경기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선수들의 몸을 더 무겁게 했다는 것이죠. 전반, 초반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실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것이 경기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리스크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축구 경기에서 성공적인 경기, 즉 승리를 하기 위해서 빅토리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중에서 이니셜을 따가지고 3C를 얘기를 강조를 해요. 컨피던스, 자신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집중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트롤을 얘기해요. 조절하는 거죠. 예. 지금 운동장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가 그 리스크 때문에 선수들은 이 3C에서 현저히 그 지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반전에 VAR에 의해서 우리가 실점했던 것이 옵사이드로 이제 판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가서 경기 집중이 안 되고 경기 초반에 상대의 역습에 말려가지고 허둥대면서 선수들은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이 고전하는 가장 큰 빌미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팀은 포메이션상으로 보면 그 4백 시스템을 갖추고 전반 초반에
한국 지점까지 오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했었거든요. 한국 벤치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강한 전술적인 운영도 한국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그 상대의 전술에 휘말리는 그런 악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고전했던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이 한국 대표팀의 모든 것을 팀 컨디션을 떨구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이 과정 우리가 이미 3차 예선 최종 예선에서 만날 팀들이 결정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독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고 또 코칭 스태프 선임 과정까지도 지연이 되면서 우리 대표팀 자체가 힘을 온전히 이 경기 준비에 쓰지 못했던 부분, 특히 이제 상대에 대한 분석조차도 잘 안 됐다. 뭐 이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협회가 자초한 문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인재죠. 지난번에 제가 한준 기자하고 유튜브에 이제 출연해서 그 방송을 할 때 축구협회의 그 행정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은 곧 경기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54년 그 월드컵 이후에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 우리가 단골로 지금 출전하고 있고 모든 팬들은 이번에 그 본선 진출 국가가 늘어나니까 쉽게 월드컵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낙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첫째, 역대 월드컵 최근에 그러니까 86년 월드컵부터 포함을 해가지고요.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엉터리로 대표팀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대표팀 감독을 몇 개월 동안 뽑지도 않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레스타인과 경기 전에 한국 대표팀 며칠 훈련했죠? 그리고 한국 대표팀 선발은 언제 했을까요? 선수들과 전술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은 유럽에서 지금 리그 뛰다가 한국에 왔을 때는 지금 시차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어떤 컨디션을 보일지는 벌써 이미 운동 생략을 공부하지 않은 비전문가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만해요? 정몽규 회장이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가 축구를 통해서 이룬 업적을 뭐 나열을 했던데 저는 한마디로 정몽규 회장은 축구를 모르는 정말 비전문가예요. 아니 국가대표팀 감독을 이렇게 뽑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방관 수수하다가 선택한 최악의 결과는 운동장에서 팬들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팬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경기력은 저는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 조편성됐을 때 모든 전문가들은 낙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거기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만 동북아시아에 있어요. 상대팀도 전부 중동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 오만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하러 가죠. 그 다음에 인터벌이 있을 때 한국의 지금 주력 선수들은 다시 유럽으로 가죠. 그러다가 다시 한국 홈경기 때 오면 원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비행기 타야 되고 시차도 있고. 그리고 또 중동으로 원정하면 또 역시 거기도 원정 국가 가는 건 똑같거든요. 브라질이 94년 미국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최근에 월드컵 때마다 예선전에서 고전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브라질 대표팀들이 유럽의 세계적인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 홈 경기도 원정 경기고 또 볼리비아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 나라에 가서 원정 경기 하더라도 원정 경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팀 컨디션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그 지금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중동 국가 5개 나라는 왔다 갔다 가까운 데서 경기를 하면서 그 선수들의 컨디션과 팀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주력 선수들이 전부 유럽 선수인데 한국에 왔다가 그것도 원정 경기나 마찬가지고 또 중동 가면 또 이게 피로가 가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저히 대비하고 그리고 전술적인 숙련도도 높이고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감독을 조기에 선임을 해서 아시안컵 끝나고 뭐 했어요? 정몽규 회장 뭐 했냐고요? 그리고 지금 자사전수부설이 자랑을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인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안컵도 인재였고 올림픽 탈락할 때도 황선홍 감독 겸직시킨 게 누구죠? 축구협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몽규 회장뿐이 아니라 거기 지금 몸담고 있는 최종 의결기관인 의사결정권자인 이사들도 태우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는 운이 좋아서 승점 1점 번 겁니다. 뭐 오늘 경기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외적인 것을 떠나서도 내용적으로 아시안컵 지난 우리가 정말 실패를 겪었던 아시안컵과 유사했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았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요. 자, 한 기자도 축구 기자 오래 했죠. 예. 입중계 했잖아요. 축구를 보면
그 운동장에서 22명이 엉켜서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축구를 조금만 알면 경기하는 패턴을 보면 이 팀은 어떠한 팀 택틱을 가지고 나왔구나. 그리고 그룹 택틱스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인디비du얼 택틱은 지금 어떤 선수가 이게 키매닝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려고 움직일 때 상대 선수가 둘이 따라붙으면 그쪽에 쏠려 있는 수비를 이제 상대가 수비 숫자가 적어지면 그 손흥민 선수가 무빙한 상대의 공간으로 파고들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전술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한국 유럽 선수들 와가지고 이틀 동안 회복 훈련했어요. 무슨 전술적인 숙지가 됐을까요? 또 두 번째, 해외 코치들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학습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나는 이게 정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는 90분 동안 고문당하는 것 같았어요. 자, 상대 팀은 수비를 4백을 라인을 올리고 1차 수비 형태를 썼고 그 다음에 스위퍼를 한 선수를 쳐지게 했어요. 그건 왜 했느냐? 손흥민 선수를 의식을 해서 측면 쪽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돌파를 당하면 그 7번에 알바타트 선수가 돌파를 당하면 거기를 커버하기 위한 그런 수비적인 시스템이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아까 한준 기자 얘기했듯이 상대팀에 대한 전력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그 친구들이 강력한 프레싱을 걸었고 그리고 역습했을 때 우리가 옵사이드로 판명이 났지만 골을 행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허둥대죠? 그것만 그랬어요? 우리가 기록상으로 보면 슈팅이 12대 8이었는데 경기를 본 그 팬들은 심리적인 그 각성 요인을 갖고 분석을 하면 오히려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위협적인 슈팅이. 물론 손흥민 선수가 슈팅한 것이 골대를 맞았고 이강인 선수의 결정적인 찬스도 크로스바를 넘기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는 개인적인 능력, 우리가 전술을 얘기할 때 인디비du얼 택틱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감독과 코칭 스텝을 일찍 선임을 해서 부분 전술과 그다음에 팀 전술로 승화시켜서 완성도가 높아야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는 경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경기에서 상대에게 밀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전반에 강력한 프레싱을 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원정팀이니까 시차나 피로에 적용하니까 그걸 밑으로 좀 수비 라인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카운터 어택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네. 거기 수비가 허둥허둥 됐던 겁니다. 그 팀은 무엇을 했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집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대표팀은 무슨 경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마치 국가대표 선발전 하듯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독을 늦게 선임을 하고 코칭 스텝을 그렇게 하고 외국 코칭 스텝을 갖다가 합류시키는데 저기를 해서 공부 안 하고 대학교 입시 시험 보러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서막입니다. 5만 경기 가시밭길이 될 거로 봐요. 선수들은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미스트존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다 챙겨봤어요. 실망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과 마음은 그렇지만 몸은 천근만근이 돼 있을 겁니다. 자, 한국 와서 시차 때문에 그다음에 홈에서 그라운드 컨디션 나쁜데 뛰었죠. 피로가 누적됐죠. 또 중동으로 갑니다. 비행기 타고. 거기 또 시차 있어요. 그리고 기후가 우리하고 현저히 나빠요. 컨디션이 금방 그렇게 회복이 될까요? 우리는 중동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또 중요한 경기 때마다 그 고비의 사막이 우리의 죽음의 덫이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피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선수 운영을 할 거고 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들이 상대팀에 대한 전력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팀들에 대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선임된 게 며칠 전입니까? 그리고 외국 감독 경기 분석관 선임한 게 과연 며칠 전일까요? 이게 지금 한국 축구에 예상됐던 경기력이 어제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만전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원정인 만큼 이번 팔레스타인전보다 더 어려운 결과, 어려운 내용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걱정되는 상황일까요? 제가 쓴소리하는 것은 서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준비 잘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 조편성됐을 때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오만해서 감독 시간 그렇게 질질 끌고 허비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이 최악의 선택을 해서 홈 경기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팬들이 화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생소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누가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가뜩이나 몸이 어둡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말이죠. 어떻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컨센트레이션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컨피던스가 생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경기를 컨트롤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무리해서 선수를 끌고 나오다 끊겨가지고 역습당한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력의 4개의 축을 갖고 분석을 하면 쉽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체력적인 면에서 왜 한국팀은 이렇게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는가? 선수들의 컨디션이 그리고 이동하는 데에 따른 피로 누적이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것을 극복하려면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감독 엊그저께 뽑아놓고 그리고 시끄럽고 근데 선수들이 어떻게 자신감과 집중력과 그다음에 컨트롤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여유가. 그것이 종합적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진의 원인은 경기력에 나타난 단순한 패스나 드리블링이나 슈팅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끼친 심리적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한국 대표팀의 부진은 인재였다는 겁니다. 인재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지하는 게 다행입니다. 네, 지지하는 게 다행이었고 또 오늘의 경기력은 우리 대표팀의 구성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오만전이 이 체제의 좀 마지막 시험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것 같고 홍명보 감독에게도 너무 부담이 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만 경기 잘못되면은요 경고합니다. 한국 대표팀 축구협회 국민들로부터 지금도 혼나고 있습니다만 감당 못할 거로 좀 봐요. 과거에 제가 역사를 하나 얘기를 하죠.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한국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문정식 감독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 김영남, 김호곤 코칭 스텝으로 바뀌었던 역사가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한국 대표팀 지금 팔레스타인 경기를 통해서 아마 축구협회 정문교 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축구협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골망을 시원하게 열어젖혀서 여러 골을 넣으면 분위기가 반전될 거로 그리고 정말로 하늘이 도와서 팔레스타인이 우리 1차전 홈경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이미 팔레스타인 경기 때 고전할 거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서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월드컵만 6차례 현장에 가서 봤고 5차례 현장에서 제가 생중계 방송을 하고 무수히 많은 신문에 관전평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역사를 제가 한 경기 한 경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중동이라는 나라 가면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 지수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우리는 오만과 경기를 앞두고 오만한 겁니다. 오만하다니까요. 오만해서 정말 참사가 날 것이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모든 제 이 쓰는 소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는데 자극제가 되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정말 대로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네.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오히려 회장이 경기장에 가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러면 안 가는 것도 저는 권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많이 협회와 대표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 역시 대표팀의 성공 그리고 월드컵의 진출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마음 깊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만과의 경기 또 지켜보고 또 오만전 이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은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네. 오늘 저희 한준TV를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정보인데요. 오늘 특별한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를 저희 준비를 했어요. 이건가요? 네, 이 토트넘의 직관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키링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냐면은 일단 인프레시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이 기업이 토트넘 직관 예매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태극기 키링을 이 인프레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키링을 구매를 하면은 토트넘 직관 예매권을 받을 수가 있다. 좋은 추첨을 통해서.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이 키링을 사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되지 않는 정말 요즘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이런 열악한 곳에 사는 분이 심지어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이 이런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살면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프레시에서 참전 용사분들에게 전자제품 그리고 주거 개선, 화장실 공사, 식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6.25 전쟁,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도 직접 가서 의료, 물품, 금전 후원까지 하니까 우리나라의 참전 용사들뿐 아니라
또 이런 참전국들의 참전 용사들까지도 지원을 하는 정말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유물까지 가져와서 박물관에 기증할 거라고까지 밝혔어요. 과장을 좀 보태면은 정말 국가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기업이 인프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인프레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아무 상품이나 소개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후원 굿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프레시가 6.25 한국전쟁 당시에 태극기를 키링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경주 학도병 서명문이 된 그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그 키링을 아주 디테일하게 재현을 한 그런 상품입니다. 상품 보시면 사실 우리가 태극기를 밖에 걸고 나가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진짜 예쁘고 퀄리티가 좋은 키링이거든요. 이 키링 보면 참전 용사들의 서명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여기에 다 뭐 돼 있습니다. 네, 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키나 뭐 가방 이런 데 걸어서 이제 평소에 이제 패션템으로 쓰기도 좋고요. 또 뭐 지금 대표팀 경기 중이잖아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 6.25 참전 용사분들께 또 이 키링의 수익금이 후원금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태극기 키링을 인프레시 홈페이지에 가셔서 9월까지 구매를 하시면 자동으로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 참여가 되고 그 중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2명을 선정해서 토트넘 경기 현장, 영국에서 볼 수 있는 티켓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또 그 후원을 떠나서도 이 키링이 정말 예쁘거든요. 여러 가지 문양이 있어요. 네, 또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후원도 해보시고 좋은 의미이고 또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이런 것도 때문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제 이런 키링 또 6.25 참전 용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키링이니까 여러분들의 이 참여가 또 많은 힘이 되고 또 많은 좋은 일에 쓰이니까요. 인프레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토트넘 직관 이벤트 티켓도 증정할 수 있는 키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TV를 후원해주시고 또 좋은 일, 6.25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한국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인프레시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선 해설위원이 그동안 대표팀 감독의 무덤이 되어왔다라고 경고했던 중동 원정, 오만 원정은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합니다. 한준TV는 경기 1시간 전인 9월 10일 화요일 밤 10시부터 입중계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신문선 해설위원을 연결해 실시간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한준TV의 유튜브 오만전 입중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